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단태님 한 주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을 한 주간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뭐 야구나 축구 같은 운동 그런 것들도 막 열심히 기다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연금박사 라이브도 기다려주신다니까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벌써 지금 횟수를 따지니까 125회째가 되네요. 거의 3년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해서 사실 뭐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간 물어보시면 다 답변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1시간 내내 거의 지금 1년 내내 매주 월요일 9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상 안 주나 모르겠네. 왜 나라에서 이런 사람 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상 안 주고, 엄한 사람만 상 주고,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이 연금박사 라이브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텐데, 그럼 국가도 좀 보면서, 우리 연금박사가 참 잘하는구나. 뭐 표창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개인적으로 뭐 상 욕심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뭐 상 준다면 또,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국회의원 하고 싶지만, 중요한 건 국회의원 생각 없고요. 전혀 생각 없습니다. 국회의원 전혀 생각 없고, 가면 바로 대선으로 갈 거고, 안 가면 그냥 연금박사 열심히 할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지역의회, 국회의원, 이런 거 왜 합니까? 그거 해봐야 힘도 없던데, 보니까. 갚아, 나 공천 받으려고 여기 줄 서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국회의원인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공천 한 번 더 받으려고 그냥 이렇게 줄 서는 거. 이게 국회의원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당을 떠나서. 그죠? 저는 정치 안 할 거고, 정치 할 거면 바로 그냥 대선으로 가려고. 네. 대선 안 시켜주면 안 해, 그냥. 자, 어쨌든, 농담이고요. 네. 저는 연금 박사 열심히 해야죠. 지금 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딴짓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안 지키면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연금 박사 2, 3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 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있죠?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연금박사 라이브를 통해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댓글창 통해서 여러분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제가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늦게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1시간은 죽어라 한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 또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단태님, 국민연금 개혁안이 5월 말까지 나오나요? 한다는데, 개혁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네. 공론화 하고 있고, 나온다고 하니만,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또, 요번에 그 KDI에서 만들어낸 신연금, 이런 것이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개혁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갑자기 또 이상한 거 내놓고 밀어붙이지 않을까 모르겠네, 또 그냥. 요즘 정부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일단,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렇죠? 밀어붙이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네, 국민연금 밀어붙인다고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모님 9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남박사님 반갑습니다. 날자날자님 반갑습니다. 이주승님 반갑습니다. 금월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편 이결아님 반갑습니다. 오늘 전화해도 안 받았어요. 그러셨나? 네, 저희 센터에서 전화가 많이 또 하다 보니까 못 받으신 게 있으신데, 아니면 저희 센터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직접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러시면 다 처리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혹시 못 받으신 전화가 있으면 다시 또 콜백 해드리고 있거든요. 꼭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진님 반갑습니다. 네. 전정수님 상 주시라고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 좀 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무슨 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이든 간에 어쨌든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날자날자님 무소속 출마.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우리나라는 딱 양당 구도이기 때문에 무소속이 빚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무소속 해봐야 어차피 안 될 거고. 구의갑으로? 구의갑? 여기 내가 이 동네니까 구의갑으로 나갈까? 구의갑? 근데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 되면 뭐 합니까? 되면 아무 지역 주민들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죠? 가가지고
이런 별 한 일이 없으니까 아닌 것 같다, 이거. 국회의원 해봐야 그냥 개인 영단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자, 문성진님 반갑습니다. 네, 안단트님 감사합니다. 박봉진님 군인연금 관련도 부탁드립니다. 네, 군인연금도 뭐 잘은 모르지만 공적연금과 준하는 내용으로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인연금이라든가 이런 사학연금 관련된 자료들은 많이 없어요. 국민연금은 대놓고 공개하고 있지만 이런 자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인연금들은 뭐 숨겨놓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네. 자, 김성재님, 제 방송보다 첫 라이브 생방송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상중상, 개근상이 최고입니다. 아유, 개근상 감사합니다. 네, 우수상, 누가 우수상 달래? 개근상만 줘도 됩니다, 개근상. 좀 매주 갖고 있잖아, 매주. 개근상.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이 주시는 이런 상,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몽님, 반갑습니다. 이주승님,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내고 최저연금이 정해지고 난 다음 65세부터 받는다면 5년간 물가상승률을 적용받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요. 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내가 납입을 한 다음에 5년 후에 연금 받을 게 100만 원이라 나와 있어도 5년 후에 100만 원 받는 게 아닙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올라간다면 지금 받고 계신 분이나 안 받으신 분이나 나중에 받으실 분이나 관계없이 전액 다 전부 다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적용 받고 받는 중에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뭐 받는 사람은 올려주고 안 받는 사람은 안 올려주고 이러지 않고요. 대한민국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자나님, 박사님, ISA는 나중에 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요? 네, ISA에서 수령하시는 금액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건보에 현재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나중에 건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건보에서 더 걷겠다 하게 되면 여기저기 다 이제 건보 부과를 하겠죠.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ISA에서, 분리과세되는 기준까지는 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찾으실 때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5년만에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걸 내가 또 다르게 또 운용하시게 되면 다른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건보에 영향을 미치겠죠.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정미정님, 네, 반갑습니다. 셀틱 클래스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편의결하님, 신연금 어떻게 가입하나요? 네, 국민연금, 신연금은 아직 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더라라고 해서 KDI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렇게 도입된다면 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바로 다음 날부터 그 제도가 도입된 다음 날부터 신연금으로 바뀔 테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국민연금 지금까지 내시는 거 그 돈이 지금까지는 구연금으로 들어갔다면 향후에는 신연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건 일단 제도가 도입돼 봐야 아는 것이고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네. 안단태님, 근데 신연금 젊은이가 반대할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신연금은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면 지금 구연금 같은 경우에 젊은이들이 나중에 연금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구연금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어르신들은 많이 받아가지만 젊은이들은 못 받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차라리 신연금을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연금 하느니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하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신연금이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자, 튤립님, 22년 직장 다닐 시 최고 금액을 내셨네요. 그쵸? 네. 계속 질문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미정님, 오늘 드디어 실방 신청하네요.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방송은 빠짐없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제 방송을 제 방까지 해가지고 항상 챙겨주신다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께 뭔가 더 좋은 정보를 드려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보라는 것이 항상 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또 있는 정보를 다시 또 가공하기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연금박사 방송 제일 구독, 좋아요, 시청하시면서 여러분 연금에 대한 준비를 더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황인대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출첵 감사합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이일선님 반갑습니다. 정무정님 하셨고요. 최어금님 반갑습니다. 몽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신데 들어오시면 일단 시청을 하시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좋아요 아시겠죠? 이 손가락이 혹시 아프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꼭 여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십시오. 좋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제가 더 힘이 나서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박봉진님, 연금개혁에 군인연금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군인연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만 하고 있고요. 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개혁한다는 얘기가 부분적으로 나오긴 하나, 사실상, 그러면 군인연금 개혁하면 큰일 나요. 사실 군인들은. 근데 군인들이 평생 군인연금 보고 열심히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갑자기 군인연금을 감액한다 이래버리면, 그쵸, 네, 큰일 나죠. 그래서 군인연금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네. 아직, 개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단테님, 네, 의원 되면 연금 300 넘게 나와요. 하루만 일해도요.
네, 뭐, 한 하루만 일해도, 그죠? 네, 이게 뭐, 준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연금 나온다는 게 잘못된 제도죠, 사실. 어쨌든, 네, 그래서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정치 답답하지만, 연금 얘기만 합시다, 연금 얘기만. 네, 크로방님 반갑습니다. 성감독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임호호님, 박사님, ISE 계좌 3년 만기 후에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다 옮길 수 있습니까? 네, 1억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1억까지. 옮길 수 있고요. 옮기신 금액에 대해서 300만 원까지, 옮기신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다 옮기실 필요는 없죠. 뭐 다 옮긴다고 해가지고 뭐 세제 혜택이 더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옮긴 금액의 10%만 세액공제 받는 것이니까 1,000만 원 옮긴다 그러면 100만 원 세액공제 받으시는 거니까 뭐 옮기시면 되겠고 뭐 연금저축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더 저율과세가 되니까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뭐 비과세, 절세, 저율과세, 뭐 세제 혜택 다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건 다 수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수익이 먼저 나는 것이 첫 번째 해결 과제인 것이고 수익이 안 나면 그다음 세제 혜택 받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죠? 수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세제 혜택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제 혜택 받기 전에 수익이 먼저 생겨야 된다. 아시겠죠? 내가 집을 10억에 사가지고 그 집을 9억에 팔면 손해보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양도소득세 안 냅니다.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만 팔면 양도소득세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수익이 생긴 다음에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거니까 일단 옮길 수는 있으시지만 옮겨서 뭘 어떻게 운영해가지고 수익을 낼 것인가부터 고민하셔야죠. 절세 혜택에 대한 고민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먼저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절세를 고민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시 바라겠습니다. 자, 엔젤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건보나 종합세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연금이 어떤 게 있나요? 50대 중반인데 10년 정도 연금 납입하고 싶거든요. 생명사에 해야 할까요? 네. 자, 연금 중에 국민연금 세금 내죠.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부과 대상입니다. 그죠? 퇴직금은 직장 다니신 분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고요.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IRP는 나중에 세금 내셔야 됩니다. 5.5% 저율과세하죠. 그리고 대신에 연금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현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최저보증연금 5%, 6%, 7% 최저보증연금이 있죠. 이 최저보증연금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가입하신다면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요. 이 세금 없이 연금을 받는다면 나중에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거 현행법상 부과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현재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세금 없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반드시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은행 가서 가입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은행에서 생명보험사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지 은행이 이런 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도 판매 대행사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이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 1800-3624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연금이 좋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실 때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치 형님 반갑습니다. 도움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편 이계라님, 그럼 무슨 연금 가입하는 게 좋아요? 일단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IRP와 비과세 연금보험 두 개 양축으로 포트폴리오 잘 짜시기 바라겠고요. 집담보로 주택연금도 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종합적인 연금 체계를 통해서 월평균 생소득 500만 원 만드셔야죠. 그렇죠? 이거 한 방법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제가 뭐 이 시간에 개별적인 단답형은 답변 드리기가 되게 쉬운데 이렇게 종합적인 상담이라든가 포트폴리오는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건 저희 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귀촌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종합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센터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 앞에 테크노마트 13층에 있습니다. 여기 오셔도 되고요. 뭐 안 오셔도 저희 전문가들이 다 상담해드리고 방문도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조아라님 반갑습니다. 김혜경님, 남편이 60세로 이번에 국민연금 납부가 끝나고 63세부터 받는데 25만 원 정도라 3년 동안 추가 납부하고 받는 게 훨씬 이익일까요? 네, 어쨌든 지금 납부가 끝나셨지만 남편이 국민연금, 다른 연금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60세이신 분들은 국민연금의 낸돈 대비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년간, 연금 받기 전까지 3년간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서 추가로 더 내십시오.
그죠? 더 내셔가지고, 매달 내셔가지고, 그걸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신다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25만 원에서 많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 3년간 낼 수 있는 돈 내시면 그 돈으로 딴 걸 하시는 것보다 국민연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 3년 더 내셔가지고 연금을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김은숙님. 연금을 곧 받게 되는데 박사님은 꼭 종신으로 하라고 하시던데 10년만 확정 기간으로 받고 후에는 살아있는 걸 확인돼야 준다는데 나중에 아프거나 치매가 오면 어찌해야 할지 그냥 20년 확정으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확정 기간으로 받으시게 되면 10년, 20년 확정으로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종신연금으로 받으시는 경우에 지금 이 보험사들이 얼마나 꼼수를 부리고 있냐면 평생 주기로 했어요, 평생.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고를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제 기간이 지나면 확인을 해요. 살아있나 죽었나.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본인이 확인해 주시든가 아니면은 그 뭐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는 받고 계실 거니까 그 받는 사람이 생존을 확인해 주시면 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거는 사실 보험회사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신고를 안 하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신고를 안 하셔가지고 보험사는 계속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국가의 이런 것들을 돌아가셨는데 신고 안 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 있겠죠. 사실 연금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런 리스크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확정 연금을 받는다. 딱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다. 이건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고요. 과거에 오래된 연금일수록 종신형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옛날에 연금들은 어쨌든 기대연명이 짧을 때, 평균 수명이 짧을 때 판매된 연금들은 사실 연금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래서 종신형으로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무조건 종신형을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연금 포트폴리오를 한번 잘 살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연금을 통해서 종신연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러면 다른 연금들은 뭐 10년, 20년 확정 기간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종신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걸 10년, 20년 확정으로 받아버리면 그 연금이 끝나버리면 그다음부터 나는 연금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점점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신형 연금을 베이스로 깔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확정기간형 연금을 추가하시는 것이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설순자님 반갑습니다. 자, 사람다움님. IRP에 넣은 것 중에서 소득공제 안 받은 것은 비과세라는 말은 운영수익에 대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자, IRP 계좌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안 받은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나중에 비과세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연금의 연자도 모르시는 분들이고 세금의 세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IRP에 넣은 돈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다. 내가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IRP에다가 500만 원 넣었는데 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받은 겁니다. 그럼 이 500만 원은 세금을 안 낸 돈이죠. 그러니까 연금 탈 때 5.5% 세금을 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내가 500만 원이란 돈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 낸 세금을 IRP에 넣었더니 그걸 환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국가에 처음에 월급 탈 때 냈어요. 근데 IRP에 넣었더니 국가가 돌려줬어요. 그럼 세금을 다시 환급받았으니까 안 낸 거죠. 연금 탈 때 다시 내야 됩니다. 한 번은 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은 것은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월급 탈 때 500만 원 세금 내고 받았습니다. 소득세 띄고 받았죠. 근데 이걸 IRP에 넣었는데 IRP에 한도가 초과됐건 어쨌든 간에 IRP에 넣었을 때 내가 세액공제 안 받았어요. 그럼 세금을 환급받지 않은 거죠. 얘는 이미 세금을 낸 돈입니다. 나중에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타게 될 때 얘는 세금 없이 받는다 라고 해서 얘를 비과세라고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겁니다. 얘는 이미 세금을 낸 돈입니다. 아시겠죠? 예, 낸 돈이니까 그냥 찾아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비과세라고 표현하면 세금을 돌려받았거나 안 내야지 비과세죠. 이미 낸 돈이잖아, 낸 돈.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IRP에 있는 것 중에서 소득공제 안 받은 돈은 비과세가 아니라 기과세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과세.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두 번 내진 않는다라고 얘기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IRP에 들어간 돈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았건 안 받았건 관계없이 그 돈에서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 500만 원 낸 것에서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수익이 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운영 수익에 대한 수익금은 비과세가 아니라 5.5% 저율과세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비과세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소득공제 안 받은 돈을 나중에 연금에서 그냥 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과세라고 표현 쓰시는 건데,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라 이미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에 기과세, 이미 기자, 기과세. 자, 박봉주님,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힐링맘님, 오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송덕희님, 반갑습니다. 우리 편 이결아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날자날자님, 사학연금도 손을 대는지요? 손 대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네. 일단 국민연금부터 손 댈 겁니다. 박봉지님, 감사합니다. 파란나라님, 네, 말씀해 주시고요. 강진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엔젤님. 박사님,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이면 건보료 세금 부과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연금, 은행이자 소득, 개인연금 이런 게 다 포함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연소득 2천만 원이면 건강보험료 해당되는데, 예, 건강보험료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2천만 원 기준을 보거든요. 그 2천만 원은 전부 소득 다 봅니다. 소득. 그렇죠. 신고되는 소득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연금 소득 마찬가지고 국민연금 마찬가지고 은행 이자 뭐 이런 건 다 보겠죠. 전부 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세금 부과한다는 건 뭐냐면 세금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종합소득과세가 아니고 15.4%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되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되는 거 다 이제 항목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런 것도 저희도 다 일일이 따져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건보료 기준으로는 소득 2천만 원이니까 뭐 국민연금은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다른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 있으시면 다 또 합산됩니다. 네, 그래서 전부 그런 거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뚜봉님, IRP에서 개별 투자 채권 가능한가요? 네, 채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근데 뭐 아주 사채 뭐 회사 이런 건 아니고요. 특정 채권만 가능하다. 그죠? 자유롭게 투자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채권만 매수 가능하다. 강진로님, 40대 2년차 직장인입니다. 연금 계좌는 언제 만들면 좋나요? 네, 소득이 있으시면 연금 계좌는 바로 만드셔야죠. 그래서 내가, 소득이 없다면, 뭐, 당장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거나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소득이 있으시다면, 뭐, 있는 순간부터 매년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연금 탈 때, 연말에 세금 환급 받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방프로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최저보증 연금보험에 추가로 납입 시에 유리한 시기가 있나요? 아니면 여유금이 있을 때 아무 때나 넣어도 되나요? 그리고 얼마까지 추가로 낼 수 있나요? 자, 5%, 6%, 7% 최저보증 연금보험,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여러분들 연금이 수익률이 낮거나 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최저보증 연금보험은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 하에서 5%, 6%, 7%까지 최저보증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최저보증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 여기 연금에 추가 불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는 내가 낸 돈의 2배까지 추가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리한 시기 없습니다. 일찍 하실수록 유리하죠. 왜냐면 추가 납입한 것도 결국은 연금액을 나중에 높여드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하는 것이 더 많은 연금 수익률을 내겠죠. 자, 그래서 일찍 하시는 게 좋고요. 따로 유리한 시기는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럴 때 하는 것이 유리할까? 근데 그것이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그렇죠? 자, 그래서 돈 생길 때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추가 불입하실 때 유의할 사항은 뭐냐면 연간 납입 총액이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최저보증연금이라든가 이 비과세 저축성 연금 다 포함해가지고 연간 1,800만 원 넘어가시게 되면 과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추가 납입하실 때는 그냥 추가 납입하지 않고 가입할 때는 그런 걸 체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냥 추가 납입한다고 돈 생긴 거 일시불로 막 넣었다가 연간 납입 한도 1,800이 초과가 되어버리면 그냥 비과세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하시면서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 납입 한도 금액은 낸 돈은 2배까지. 지금까지 낸 돈은 2배. 자, 강진우님, 연금저축계좌 빨리 만드는 게 좋을까요? 은퇴 5년쯤 만드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빨리 만드십시오. 예. 지금 만들어두나, 나중에 만들어두나, 내가 어차피 안 쓰다 하더라도 지금 만들어두면 유리하거든요. 특히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두면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냥 모바일로 뚝딱뚝딱 해가지고 한 1분이면 만듭니다. 그죠? 자, 만들어두면, 그럼 또 가입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일찍 하시는 게 좋다. 특히 연금저축계좌 증권사에 만드시게 되면 만들어 놓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보험사의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만든 다음에 매달 얼마라도 내야 되는 건데 증권사는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만 두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자니 맞아요. 누구는 몇십 년을 보아야 연금 받는데 의원들 4년 하고 받는 건 악법입니다. 그렇죠. 네, 국회의원들
아니, 좋아. 국회의원 연금 받을 수 있어. 일을 똑바로 하라고, 일을. 일을 제대로 하면 뭐든지 다 줄게, 일을. 국가를 위해서 국회의원 되고 정치인이 됐으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똑바로 해야지. 근데, 일 안 하고 놀다가 줄 서가지고 그냥 공천 한 번 더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한 번 더 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연금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제가 사업을 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돈을 쓸 땐 쓰자. 근데 중요한 건, 일을 했으면 돈을 받는 것이고, 안 했으면 돈 안 받는 것이고, 열심히 살았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고, 아니면 안 받는 것이지. 놀면서 돈 받으려고 하면 날강도지, 그건 사실. 그죠? 네. 그러니까요. 저는 뭐,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 싫지 않으면, 내야죠, 낼 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세금을 냈더니 그거 가지고 국가가 다 놀고 먹고 뭐 그냥 부정부패 축제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금을 냈으면 세금 낸 거 가지고 전 국민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주면 얼마든지 내죠, 얼마든지. 무슨 뭐 절반 아니라 다 낼 수도 있어, 그냥.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세금을 냈는데 그걸 제대로 국가가 못 쓰고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총선이 있는데, 저는 그냥 뭐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겠지만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보다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뭐 거기 선거 명부에 없어, 명부에. 그렇죠. 네. 네. 다 줄 쓴 사람만 있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문제.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는 힐링맘님, 박사님 현재 국민연금 회사포함 32만 원 정도 납부 중이고 13년 차입니다. 60세까지 납부하면 예상 연금액이 7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납입 연수 때문일까요? 32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시고 13년 차 하셨네요. 근데 납부기 한이 사실 그렇게 길진 않으신 것 같고, 연금액이 70만 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늦게 내셔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 내신 분들은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지만, 최근 들어서 내신 분들은 연금액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거든요.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납입 연수 때문이기도 하고, 최근에 내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대비 효율성이 국민연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납부하셔서 국민연금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킬링맘님, 이렇게 국민연금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납부를 게을리하거나 안 하시거나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냥, 제가 보기에 연금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수익 많이 낸 사람이 더 부자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거 수익 냈다고 해가지고 돈이 남아있잖아요. 다 써요, 또 어딘가. 그래서 결국은 꾸준하게 하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CJR00님, 감사합니다. 50대 중반이 5, 6, 7% 최저연금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네, 50대 중반, 60대도 많이 가입하십니다. 네. 왜냐면, 연금 개시를 우리가 60세, 65세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만, 연금 개시를 65세, 70세로 계속 늦추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100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70세도 늦은 시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시면, 다른 걸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자, 지당소님, 지당님. 국회의원 연금은 17대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6대까지는 1년 이상 활동한 의원에게 120만 원을 65세 이후 지급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17대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잘 됐네요. 어쨌든, 네. 자, 마상사선님 반갑습니다. 과역초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63년생으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으로 현재 계속 납입 중입니다. 그리고 노령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하여 68세부터 노령연금 수령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임의계속가입을 68세 되기 직전까지 계속 납입하고 싶은데 임의계속가입을 그때까지 납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63년생이시면 올해 61세신데 노령연금 수령 예상 정상 개시 연령이 63세십니다. 그런데 5년 연기해서 68세부터 수령하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68세부터 연기해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63세가 되면은 더 이상 연금을 납입할 수 없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내가지고 68세까지 낼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자,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3세가 되면 국민연금 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서 계속 5년간 68세까지 내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국민연금을 개시하시고 5년간 연기하실래요?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내가 63세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개시하는데 개시한 날 우리 과역초아님께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앞으로 5년간 더 내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국민연금을 개시하고 5년간 연기를 하겠습니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중복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단에서 하는 얘기는 실제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하냐? 내가 국민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매년 5년간 내면서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5년간 연기연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내가 내면서 내가 내 통장에서 돈 빼나가면서 연금액을 얼마 늘어나지 않는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그냥 연금을 개시하고 5년간 연기하는 것이 훨씬 더 연금액이 더 많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결국은 뭐냐면 우리 과학수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63세 연금이 탈 나이가 돼도 내가 연금 개시하지 않고 68세까지 임의계속가입 통해서 5년간 더 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 방식을 선택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그거보다는 연기연금이라는 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돈을 내면서 연기연금 7.2% 올려드리는 이거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학수사님 꼭 명심하셔가지고 연기연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마상타성님, 약 48세입니다. 개인연금 추천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저한테 추천 부탁드리면 그죠? 5%, 6%, 7% 최저 보증연금. 그래서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 하에서 높은 수익률을 최저 보증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연금 탈 때 세금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그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연금을 선택하신다면, 내가 나는 개별적으로 주식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주식으로 내가 연수익률 10%, 20% 낼 수 있어. 그러신 분들은 주식하세요, 그냥. 그죠?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걸 자신이 없고, 반드시 연금으로 받겠다는 확신만 있으시다면, 최저 보증연금,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연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렇게 연금 얘기 드리면 이게 연금 보험 상품이고 안 좋은 거 있고 사업비도 묻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 많으신데 다 누가 생각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봐도 좋은 연금입니다. 자, 엔젤님, 연금 세탁문의 전화로는 안 됩니까? 전화 됩니다. 그쵸?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오전 9시부터 밤늦게까지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안단태님, 박사님, 저는 67년생이고 만 64세부터 수령 시작되는데 법을 바꾸어 더 뒤로 늦출 것 걱정인데 법 바꾸기 쉬운가요? 법을 바꿔서? 네. 네, 64세부터 수령 시작되는데 연기연금 5년까지 가능하니까 가능한 거고요. 어차피 국민연금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빨리 받는 게 좋겠죠. 늦게 받는 거는 여유가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법이 바뀌어서 더 뒤로 늦춘다면 그렇죠. 네, 늦출까 걱정인데, 네, 그렇죠. 지금 67년생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 64세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설령 연금 개시 시기를 늦춘다 하더라도 그거는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영향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67년생은 이미 법으로 64세 받는 걸로 확정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내일 바뀌어도 64세부터는 받으실 겁니다. 자, 강희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장애연금 신청했는데 초진일은 2017년 2월경인데 장애 2급 35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마도 몇 년 차에 장애연금 나올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신청하셨어요. 네, 이거, 신청하신 지 시간이 지났으면 이거 소급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부터 한번 물어보시면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일정 기간 소급해가지고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SYJ님, 근로소득 중에 IRP 연금 청구 가능한가요? 네, 근로소득이 있는 중에도 IRP 55세가 넘으셨고, 가입기간이 5년이 넘으셨다면 그 IRP에서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일하는 기간 중에도 IRP 55세 넘으셨고, 5년 이상 가입하셨다면 그 IRP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알고 계실 게 뭐냐면, 내가 이 연금을 개시한 계좌에는 추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IRP에 추가로 납부해서 근로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으실 거면 IRP 계좌 하나 더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납입을 하면서 거기다가 세액공제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계좌는 연금 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알고 계십시오. 내가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순간, 개시하는 순간 이 계좌에 다시 넣을 수는 없다. 자, 윤구상님, 연금저축 가입 중인데 나중에 30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연금저축 펀드, 증권사에 가입하시는 연금 펀드,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30년 연금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30년간 빼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0년 신청하실 수 있는데 30년 동안 연금 받다가 만약에 기금이 쌓여있는 적립액이 고갈되면 더 이상 못 받는 것이고요. 만약에 계속 수익이 잘 나가지고 계속 적립기금이 쌓여간다 그러면 30년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적립액이 얼마나 수익이 났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이 IRP, 즉 증권사 은행 상품들은 연금 수령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연금 수령이 아니고 인출입니다. 인출. 내가 빼고 싶은 만큼 빼기 싫으면 안 빼면 되고, 그런데 너무 많이 빼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일정 금액은 빼지 못하도록 국가가 세제
제한을 둔 것이고, 일정 금액 이하로 빼면, 한도 이내로 빼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걸 초과해서 빼면 세금을 더 많이 토해내는 것이고, 이런 기준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금 펀드나 은행 증권사의 IRP나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자꾸 연금 수령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인출이다, 인출. 다만 인출 한도만 있을 뿐이다.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출이라는 얘기는 뭐죠? 빼고 싶을 때 빼고, 빼기 싫으면 안 빼면 되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장정림님, 94년생 취준생, 국민연금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94년생이면 올해 30이지 않습니까? 늦었네요. 빨리 하셔야죠. 그죠? 네. 취준생? 네. 이미 친구들 중에서 직장생활 일찍 시작한 사람들은 벌써 국민연금을 5년, 10년씩 내고 있습니다. 빨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 어떡하냐라고 하셨는데, 적어도 내가 낸 돈은 받습니다. 최여금님, 박사님 6% 월 150만원 붓고 있는데 135% 한 달에 200만원 붓는데 한 달에 150만원 초과하면 세금 15.4%를 초과해서 금액에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 종신보험 135%는 별도로 비과세하는 상품이고 연금보험, 최저보증연금보험 6%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그 비과세 한도에 종신보험 135%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비과세 코드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둘 다 비과세 되겠습니다. 자, 영원필님, 연금박사님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IRP 수령에서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해마다 인출해서 연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인출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해마다 연식이 올라간다고 하던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혼란스럽습니다. 꼭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자, 퇴직연금 IRP에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개시하는 게 좋은데요. 이제 인출 연차가 있거든요. 연차가. 그래서 연차가 1년차, 2년차 해서 특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1년차, 2년차 해서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의 30% 할인해드리고 11년차부터는 40% 할인드리기 때문에 연차가 올라가는 게 유리하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뭐 인출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연식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IRP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보셔야 됩니다. 자, IRP 들어있는 돈 중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해서 세액공제 받은 거 이런 돈 있으시죠? 따로 내가 연말정산 한다고 뭐 500만원, 900만원 불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인출하지 않아도 55세 이후면 연차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퇴직금, IRP 계좌에 퇴직금 받으신 거 있으시죠? 퇴직금 받으신 거는 인출해야 연차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IRP는 연차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연금저축은 연차가 올라가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무엇이냐를 보는 겁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1년에 10,000원씩이라도 인출하셔야 연차가 올라가는 것이고 인출하지 않으면 연차가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IRP 계좌에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세액공제 받은 돈이 들어가 있다면 걔는 불입하지 않아도 연차가 올라갑니다. 55세 1년차, 56세 2년차, 57세 3년차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연금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보가 없으면 헷갈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적인 정보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 그쵸? 저는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연금박사님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연금 공부 좀 하세요. 연금 공부 좀. 공부 안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세법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방송 연금박사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또 대한민국도 뭐 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많은 또 궁금증 물어볼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뭐 거의 지금 실시간 500명씩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상입니다, 상. 그리고 국가에서도 꼭 그 상 만들어가지고 연금 박사한테 상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 욕심이 많은데 어쨌든 네, 이해해 주시고 너무 상 안 받아도 그렇잖아요. 사실 좀 뭐 개근상이라도 받아야지. 네. 자, 그래서 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요거. 네.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원필님 해결되셨죠? 네.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주승님. 60세 이후 이미 가입을 하면 재직자 상승률인데요. 요즘처럼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는 더 손해이지 않나요? 네. 23년도 물가 상승률 3.6%, 재직자는 4.5%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미 가입 맞는지요? 네. 물론 이것저것 따지면 뭐 불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낸 돈 대비 받는 금액을 따지면 60세 이후 이미 계속 가입하기 유리합니다. 그죠? 네. 어차피 60세 이후에는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내가 이 연금 납부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뭐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을 때 연금이 좀 덜 해준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해주는 게 어딥니까? 그걸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정도 수익이 나나? 그렇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자꾸 연금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수익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자. 사실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숫자 가지고 따지면 아니 그러면 국민연금 왜 해요? 그럼 내가 뭐 미국의 S&P 나스닥 뭐 ETF 사가지고 수익률 내면 되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수익 내신 분들이 대부분 성공하지 않더라는 거고, 그렇게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투자하면서 다시 또 고갈되는 것이고, 그래도 나중에 노후가 돼 보니까 주식, 부동산 잘해가지고 수익 많이 낸 사람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가지고 따박따박 연금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생각할 때는 꼭, 수익률 개념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안정적인 소득이 종신토록 나온다는 이 연금의 개념, 이 연금의 중요성, 연금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연금은 더 중요하다라고 이 연사 목소리 높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연금에서 수익을 많이 낼까를 고민하실 겁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수익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안정적인 소득이 평생 지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다 이구동성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 여러분들 지금 돈 많이 벌고 뭐, 그죠? 이거 뭐가 중요합니까?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죠. 나중에 한번 나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왜 가족들과 더 시간이 보내지 못했을까? 그죠?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왜 버릴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혹시 나이 돌아가신 분들이 야, 내가 평생에 돈 못 벌어서 후회한다.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진짜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가치들은 다른 데 있더라. 그거를 미리 좀 깨치는 게 필요하고, 물론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연금에 있어서도 수익률보다는 평생 받는 종신형의 가치를 더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쭈니님. 30세 시집간 딸에게 6% 연금 넣어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기나긴 시간 납부해야 하고 내가 살아있을지도 걱정이고요. 이럴 때 납부기간을 짧게 하나요? 아니면 길게 가져가나요?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시집간 딸이 내야죠. 그쵸. 네. 근데 엄마가 내주시겠다.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사실 뭐, 길게 내주시면 좋겠지만, 뭐 사실 뭐 연금이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연금을 기본적으로 하실 때 한 10년 납 정도가 가장 좋더라고 생각해요. 너무 적게 내면 금액이 너무 적고, 너무 길게 내면 중간에 또 못 낼 수도 있고, 10년 납입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 타시는 것이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컨비님 안녕하세요. 상속세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세 대비할 방법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 미리미리 다 쓰시는 거. 그죠? 물론 재산이 많으시면 상속세를 내셔야 되겠지만 미리미리 사려는 증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뭐 증여도 증여세 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럼 증여세를 좀 덜 내시려면 어쨌든 좀 가랑비 옷 젖듯 조금씩 주시는 방법, 이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죠? 네. 아니면 뭐 다 쓰고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연금 다 받고 하면 되잖아요. 뭘 물려주긴 그냥. 그죠?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네. 물론 그런 차원에서 자식에게 물려주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어쨌든 세금은 좀 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지금 추세로 보니까 앞으로 한 1, 20년 내에 상속세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 뭐 진짜 국가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래요. 상속세는 필요하다. 없어지는 거 바라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상속세를 내시는 것이, 상속세를 안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보면 선진국에서 보면은요, 상속세를 안 내도 그걸 사회에 기부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죠? 예.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세금을 안 걷어도 자연히 사회로 돌아오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낮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나만 먹고 살고 우리 집만 먹고 살고 사회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결국은 상속세를 걷어서 그죠, 국가를 위해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세제 혜택도 결국은 국민의 의식 수준과 같이 봐야 된다. 그죠?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부분에서 의식 수준이 떨어진다면 결국은 국가가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상속세를 안 걷어도 개인들이 알아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같이 다 봉사하고 희생한다면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죠? 네. 자, 어려운 문제죠. 네. 자, 토시님. 월급 잡고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50대 후반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한 지 3년 되었습니다. 세금 돌려받지는 못해도 연금저축펀드는 가능한다면 10년, 20년 하고 싶은 생각인데요. 퇴직연금도 연금저축펀드로 투자 중입니다. 박사님께서 세금도 돌려받지 못하는데 그걸 왜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해주죠. 네. 자, 어쨌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제 혜택, 수익률 다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진짜 꾸준하게 하실 수 있다면 연금저축펀드 계속 하시고요. 근데 거기서 수익을 쭉 해보시고 수익을 꾸준하게 잘 낼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렇게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비과 세대는 연금보험이 있으니까 그걸로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것도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제가 하나가 좋고 하나가 안 좋다라고 한들 그것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맞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권미카엘라님, 54세이고 60세 정년퇴직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월 3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지만 월 500으로 늘리고 싶습니다. 연금저축을 퇴직 전까지 5, 6년간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네, 딱 5년만 불입하셔가지고 연금 준비하신다 그러면 연금저축 IRP 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연금저축 IRP를 연간 뭐 900만 원씩 하셔도 5년간 더 해봐야 9,545, 4,500만 원이고요. 그럼 연금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한 2, 30만 원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00만 원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5, 6년간 조금 더 돈을 좀 많이 투입하셔야지 연금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병행해서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0세에 정년퇴직 하신다고 하셔도 바로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65세, 70세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좀 기간을 길게 두고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연금 500만 원 만드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00만 원 추가적으로 더 넣으실 때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궁금증은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면장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윤기님, 안녕하세요. 75세 주부입니다. IS에 6천만 원 입금되어 있습니다. 만기 후에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네, 만기 후에 75세 주부시면 정기 예금에 드셔야죠.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금으로 받으실 거면 연금으로 전환하시고요. 아니, 연금을 가입하시면 되고, 연금이 아니시라면 정기 예금 하셔야죠. 75세 주부신데 괜히 주식형으로 했다가 위험하게 투자하셔서 날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IS에 6천만 원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거 IS 또 연장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기 하시고 나면 새로 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 하셔가지고, IS에 계속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뭐 내가 연금을 하겠다면 연금으로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적금, 투자 뭐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 그냥 IS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새로 가입하는 거죠. 자, 신경희님 국민연금 170만 원 아파트 두 채 소유 중에 한 채는 KB 시세 5억 2천만 원, 한 채는 KB 시세 3억 5천 정도인데 전세로 2억 9천에 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가능한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네. 자, 일단 국민연금 170만 원 받으시잖아요. 부부가 고시겠죠? 부부가 하시면 이제 기초연금 받으시려면 소득 환산액이 340만 원 이내셔야 되는데 국민연금 170만 원 있으시니까 절반 까먹죠, 일단. 그 다음에 또 배우자 국민연금이 없으신가요? 배우자 국민연금도 있으실 겁니다. 혹시 단독 가구는 아니시죠? 단독 가구면 200만 원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끝나버리는 것이고요. 그나마 부부 가구인 경우에 조금 더 가능성이 보이는데, 자, KB 시세 5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뭐 다른 채는 3억 5천이면 시세로 기준으로 하는 거의 8억, 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시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억 정도, 6억 정도 받고, 거기서 거주하는 1억 3,500원 빼주고, 그러면 한 4억 잡고요. 4억을 4%로 환산하게 되면 4, 46, 1,600만 원이니까, 월로 따지면 한 120, 30만 원, 이미 300만 원 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다른 부채는 빼드립니다. 부채는 빼드리기 때문에 간신히 만약에 진짜 이것만 있다 그러면 기초연금 해당은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받고 계시기 때문에 감액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거의 340만 원,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거의 육박하셨기 때문에 소득 역전 방지 제도에 의해 가지고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3만 3천 원 받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많이 못 받는다. 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대상 된다 해가지고 33만 원 다 받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해서 감액돼가지고 실제 최소로 받는 사람은 3만 원밖에 못 받아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도. 그렇죠? 거기다 진짜 이것밖에 없다는 가정하고 여기다가 현금이라도 있으시면 더 안 되는 거고 보험도 있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배우자가 또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있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경신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 170만 원에 시세 기준 8억 9억짜리 아파트 딱 이거 있다. 그리고 전세 2억 9천 빼고 나면 빚 빼고 나면 5억밖에 안 남는다. 딱 이러신 분은 기초연금 3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과역초아님, 박사님 질문 하나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6%짜리 최저보장 변액연금을 작년 12월에 가입하여 납입 중인데 더 좋은 최저보장연금 출시되어 너무 아쉽습니다. 28세 아들이 그때 가입했거든요. 젊은 사람이 가입하기에는 생각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어쨌든 뭐 조금 더 유리한 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는 꾸준하게 유지하셔서 나중에 연금 받기 바라시겠고요. 특히 이게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유지하시고요. 돈 생길 때 조금 더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상품이 좋은 게 나오기도 하고 안 좋은 게 나오기도 하죠. 근데 다 일장이 일단 있으니까 어쨌든 뭐 지금 가입하신다면 더 좋긴 하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거 차원에서 잘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여금님 6% 연금도 추가납부 1,800만 원 한도가요. 지금 한 달에 150만 원 들어가면 1년에 1,800인데 추가납부 안 되나요? 네. 6% 연금은
추가 납부 1,800만 원까지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 달에 150만 원 들어가시면 연간 1,800이지 않습니까? 추가 납부 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 납부는 가능하나 지금 한 달에 150만 원 들어간다면 한 달에 150만 원 내시는 거에 2배인 300만 원까지 추가 납부 가능하고 연간 3,600을 추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비과세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과세한도 관계없이 그냥 가입하셨다면 상관없겠지만 비과세로 가입하셨다면 절대로 150만 원 월납하신 분들은 절대 단 1원도 추가 납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피아노님. 박사님, 내년이면 55세라 이제까지 못던 개인연금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직장 생활 62세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개시하고 다른 계좌를 만들어야 할까요? 복잡한 마음입니다. 네, 그죠? 네. 네. 지금 55세까지, 55세 되셨고, 개인연금 저축 이미 가입해 오셨다면, 여기다 계속 넣으면서 세액공제 환급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금액이 좀 더 크고, 계속 금액을 부어가는 것이 좀 너무 금액이 커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특히 수익이 낮다. 그러면 그냥 연금 개시하셔가지고, 인출하셔서 그 인출한 금액을 뭐 다른 연금이나 다른 투자로 재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직장생활 계속 하셔야 되니까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IRP나 연금저축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불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복잡하실 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이 낮다면 인출하고 별도의 계좌를 만드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RYU님, 류님, 58세입니다. 연금 가입해도 될까요? 58세, 68세도 다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연금이 중요하다면 어떤 연금이든 잘 준비하셔서 나중에 연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몽님, 감사합니다. 뭉이님, 60세 주부고 이미 계속 가입 중인데요. 신연금 도입되면 추후 납부해야 할까요? 신연금 도입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알 수 없죠.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신연금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하던 건 하면서 해야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바뀐 다음에 알아야 될 거니까. 네, 기존 연금은 기존 연금대로 가니까 기존 연금이 주부신 60세 같은 경우에는 추후 납부하십시오. 그렇죠? 60세 주부시면 국민연금 납입을 완료하시기 때문에 신연금으로 갈 일 없습니다. 그냥 기존 연금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만철님, 임대소득 중 월세가 아닌 전세로, 이게 무슨 얘기지? 전세보증금 계산합니까? 네. 어떤 연금인지,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보는 것이고 월세인 경우는 월세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연금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호프마님, 국민연금을 6년째 이미 가입자로 납부 중인데 추가 증액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네. 이미 가입자로 하셨는데 이미 가입자라면 내가 월 내는 보험료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내가 더 늘릴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더 낼게요. 그럼 좋아하실 겁니다. 네. 자, 김성자님 반갑습니다. 노령연금에 연기연금 수익이 있을 때 연기연금은 개시 후 1년 5번 연기할 수 있나요? 1년, 이건 5년, 이건 한 번만 기회 있는 건가요? 네.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한 번만 연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내가 연금을 개시할 때 안 받고 연기할게요. 그러면 연기하신 거면 신청하신 거죠. 그런데 연기했다가 내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한 1년 후에 나 그냥 연기 안 하고 연금 받을게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한 1년 받다가 다시 연기할게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연금 개시했습니다. 개시해서 한 2년 받다가 보니까 굳이 내가 미리 받을 이유가 없어서 연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개시했다가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연기 한 번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연기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연기했다가 다시 또 내가 그냥 다시 받을게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 연기할게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기연금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연기가 가능한데 신청은 단 한 번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2번, 3번 막 신청했다가 해지했다가 신청했다 해지했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김만철님 전세로 임대해도 임대소득으로 간주해서 국민연금이 감액됩니까? 국민연금 얘기하시는 건데 국민연금은 전세하고는 없는데 소득 얘기하시는 거죠? 소득. 네. 그렇죠. 국민연금 감액될 때 임대소득으로 보는데요. 임대소득. 제가 알기로는 전세는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세는 월세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월세로 받으시면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시거나 이렇게 소득으로 잡히셔야 됩니다. 소득 받는 금액. 그러니까 전세는 아무리 많이 줘도 소득이 잡히지 않죠. 그렇죠? 네. 소득으로 잡힌 신고되는 소득으로만 봅니다. 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감액됩니다. 자, 어디 계산해? 네, 모모 선생님, 역시 연금 궁금증은 연금 박사님 설명이 제일 깔끔하게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연금은 연금 박사. 자, 김성자님, 남편 64년생, 이거 질문해 주시고요. 권 미카엘라님,
네, 김선아님, 남편 64년생인데 63세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64년생은 국민연금 63세부터 개시됩니다. 미카엘라 권님, 무배당 종신연금은 연금으로 전환 가능합니까? 네,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지 마십시오. 종신보험으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전환하는 순간 종신보험은 해지가 되는 겁니다.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해지연금을 연금으로 재가입시켜드리는 게 연금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순간 결국은 죽도 밥도 안 되고 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하지 마십시오. 자, 오순호님, 전선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열강 감사 벌써 1시간 다 돼가고 있네요. 남은 질문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본주의님 상 감사합니다. 네, 남희아님,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은 지역 의료 출신 의료 산출 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의료 건강보험 산출 시에 장기저축, 교직원공제회 상품은 이거 비과세인가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건강보험에는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비과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비과세란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기준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SYJ님 정년 5년 남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5년 남았는데 예전에 못 냈던 국민연금 지금 납부해야 이익인지 아니면 퇴직 직전에 납부해야 이익인지, 네. 뭐 지금 내시나 나중에 내시나 추후 납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지금 내시는 것이 연금 수령액은 조금 더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미리 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냈다가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네.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퇴직 직전에 납부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민미경님, 올바른 연금의 상식까지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금의 상식, 그죠? 네. 철학, 중요합니다. 자, 카만기님, 퇴직연금 IRP는 50% 넘어서 10년 이상 수령해야 퇴직소득세 30% 세금 혜택이 되는 건가요? 55세 넘어서 가령 5년 동안 분할 수령하면 30% 세금 혜택이 없어지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55세 넘어서 일단 5년 동안 분할 수령하시는 거, 그죠? 네. 하시게 되면 10년을 나눠 받으라 그랬는데 5년간 분할 수령하시게 되면 30% 세금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한도, 10년을 나눠 받으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까지는 30% 혜택을 드리는 거고, 그걸 초과하는 것은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이 얼마가 들어왔고 그걸 매년 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대략 10년을 나눠서 보는 것이죠. 자, 그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 혜택을 초과해서 인출하시는 것은 추가 과세가 됩니다. 매년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한도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세금, 그리고 퇴직소득세를 다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RP에 퇴직금 들어오시게 되면 일시불로 찾으셔도 됩니다. 사실 세금만 더 내면 됩니다. 자, SYJ님, 정년 5년 남았는데, 아까 했고요. 네. 조민수님, 기초연금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 기초연금 기준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환산의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요거를 지금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다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희 1800-3624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1, 2분에 답변 드리긴 너무너무 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운사리님, 퇴직금 3억 정도 됩니다. IRP를 받아 월 150만 원씩 연금으로 받을까 생각 중인데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퇴직금 3억 정도 들어오시고 개시하셨다면 나머지 2억 넘게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정기예금 두고 계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기예금 절반 혹은 뭐 TDF 절반 이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일시불로 인출하거나 정기적으로 인출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3억이면은 연간 3천만 원 정도씩은 인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50씩 인출하시고 추가로 더 인출하셔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증 연금으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한번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구상님. 첫째가 대학교 1학년인데 만 18세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도 똑같이 가입해주려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8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임의가입하셔가지고 내셔도 되고요. 한 달치만 내도 됩니다. 한 달치만 내도 어차피 학생이니까 나중에 안 내도 되거든요. 나중에 추후 납부가 가능하니까 일단 18세가 되는 날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켜주는 거 좋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가입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신님, 2001년 채권형 연금신탁 만기 연장해서 연금 받을 시기가 됐는데 어떻게 받아야 절세할 수 있을까요? 네, 2001년도에 가입하실 연금신탁 상품이시기 때문에 5년 확정으로 받으십시오. 5년 확정으로. 어차피 수익률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수익 많이 안 났으니까 절세할 수 있는
절세를 하면서 가장 빨리 뺄 수 있는 수익도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두고 있는 거 의미가 없고요. 오래 둬봐야 의미가 없고 일찍 빼자니 세금을 토해내야 되고 그래서 절세를 하면서 가장 빨리 빼는 방법 5년에 나눠 빼는 겁니다. 5년에 아시겠죠? 네. 2001년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5년에 확 나눠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빼실 때 연간 1,500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셔야 됩니다. 전 나나님, 최저보증연금이 까다롭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나 까다로운가요? 네. 어쨌든 가입이 까다롭고요. 뭐 지급도 까다롭겠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뭐 큰 회사니까 큰 회사만큼 좋은 것도 있고 또 까다로운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가입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이호희 아빠님.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양질의 알찬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되었고, 현재까지 4,100만원 가입했고, 해지원금이 4,700만원입니다. 연금보험으로 5년, 55세 5년 월 단위로 수령 시 103만원인데요. 연금 수령이 좋을까요? 펀드로 이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지금, 만약에 주식에 관심 있고 투자를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 4,700을 싹 이전하셔가지고 연금 펀드에서 운영하시는 방법이 있고,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연금을 개시하십시오. 55세가 되셨다면 연금을 개시하시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실 거 아닙니까? 이 100만 원 받아서 이걸로 펀드를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옮겨서 목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인출을 해가지고 그걸로 다시 펀드를 사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여금님 감사합니다. 1시간 지났습니다. 용프리즈님 퇴직연금 DC 전환했고요. 임금 피크제라 매년마다 1년차 퇴직금 DC 계좌로 입금될 때마다 1년마다 남은 연차 수당은 소멸되나요? 매년 지급되는 주. 자, 연차 수당은 퇴직금하고 관계없고요. 그죠? 연차 수당은 그 해의 소득, 근로소득으로 받으시거나 안 받으면 소멸되겠죠. 그렇죠? 안 받으면. 그러니까 쓰시거나 아니면은 근로소득으로 받으시거나 퇴직금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네. 그죠? 매년 퇴직금이 포함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자, 안단태님, 와, 이렇게 알기도 힘든데 대단하십니다. 최고네요. 감사합니다. 제 연금 박사. 혹시 제가 상담드린 내용 중에서 저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좀 부족했거나 또 의심가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확인해서 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 박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금 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저녁 9시에 오시면 연금 박사 라이브를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 상 안 줘도 좋습니다. 개근상 받아야 되니까, 개근상. 그렇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매일 오셔가지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상입니다. 아시겠죠? 그걸로 힘 받고 그걸 통해서 열심히 제가 연금 방송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마지막 민들레님 좀 늦게 주셨네.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 200만원, 국민연금 80만원 받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에 좋다고 해서 그 당시 월급이 고작 20만원이 돈이 아쉬워서 돈을 써버렸는데 12월이면 국민연금 반납해라. 근데 거절하여 귀가했습니다. 올해 일회연금 반납 100만원 했습니다. 연금 보면 얼마나 나오죠? 반납은 잘하셨습니다. 맞죠? 국민연금 반납하셔서 최대한 늘리시고 얼마 나올지는 어쨌든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고요. 그죠? 네. 국민연금공단에서 잘 알려줄 겁니다. 이거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금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연금 박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들어와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고 또 연금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엘비의 꾼님 감사하고요. 윤구사님 감사하고요. 네, 우리 편 이결아님, 목님 다 감사합니다. 쭈니님 감사합니다. 파란나라님 감사하시고요. 네, 자오님, 이조은 하루님, 안님, 오해숙님, 임미경님, 윤구상님, 천덕기님 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연금박사 라이브는 또 개근상 받기 위해서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